근데 오늘은 임상적으로 알아두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 부정맥 심전도 5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특발성 심실 빈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디오패식 VT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이나 이런 데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정상적으로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 젊은 분에서 이런 VT가 발생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악성 부정맥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겁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특발성 부정맥, 그 중에서도 이제 RVOT, 아웃플로우 트랙 VT라든지 또는 파시큘라 VT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양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감별을 해낼 수 있으면 그 외에 상당히 위험한 악성 부정맥인 경우에 저희가 보통은 디피브레이션이라든지 카디오 버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도 환자가 정상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스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별하는 포인트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또 하나, 앞서 여러 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SVT와 이제 VT를 감별하는 것은 상당히 임상적으로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짚어드리려고 하고요. 뒤에 이제 PSVT, AT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AVNRT와 AVRT를 심전도만으로 구분하게 되면 임상적으로 많은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5가지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특발성 VT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보면, 이제 정의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통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초음파상에서도 정상이고 심장에 대한 수술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는 이런 분들에서 생기는 이제 응급실에서 흔히 올 수 있는 VT인데 상당히 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로 오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에서 생기는 VT는 우리가 금방 봐도 VT라고 알 수 있는데, 젊은 분에서 아무런 기저질환이 없는데 VT로 오시는 분들에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VT냐, 이런 것들을 의심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인시던스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감별할 수 있으면 실제 환자들 매니지하는 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디오패식 VT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일정하게 나오는 모노몰픽 VT가 있고요. 또 폴리몰픽 VT, 모양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근데 이 우측에 있는 폴리몰픽 VT 같은 경우에는 이디오패식 VT이긴 하지만 좀 위험합니다. 말리그넌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하지만 드뭅니다. 상당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5개의 테마를 가지고 보려는 거는 모노몰픽 VT, 그 중에서도 이 아웃플로우 트랙의 VT라든지 파시큘라 VT, 이 2가지를 감별해내는 것을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 2가지가 전체 이제 이디오패식 VT 중에서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오는 어떤 구조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환자에서 생기는 VT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2가지만 감별할 수 있으면 상당히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웃플로우 트랙 VT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RV 아웃플로우 트랙 VT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말로는 이제 우심실 유출로죠. 그래서 심장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 여기 이제 라이트 벤트리클이 있고요. 라이트 벤트리클에서 풀머너리 아터리가 나가는 이 트랙, 이것을 RV 아웃플로우 트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 RV 아웃플로우 트랙에서 생기는 VT를 우리가 이제 RV OT VT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각도에서 심장 해부학을 보게 되면 가운데 에어틱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쪽, 좌측, 그 다음에 위쪽 레벨로 풀머너리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마이트럴 밸브가 있고요. 그 다음 트라이커스 밸브가 있고,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인 구조를 일단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생기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에오틱 밸브가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RV 아웃플로우 트랙의 전형적인 심전도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상당히 좀 겁나는데요. 실제 알고 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RV 아웃플로우 트랙 VT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겁낼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사이클 랭스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게 Q고 어떤 게 R 웨이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줄을 한번 거보는 겁니다. 줄을 한번 거보시면 뒤에 다시 설명은 드리겠지만 V1에서 네거티브고요. 그 다음에 V1에서 네거티브고 2, 3 AVF에서 포지티브, AVR과 AVL에서는 이제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리고 V1 리드에서 네거티브,
LBBB 패턴이 되는 거죠. 트랜지션은 V3, V4에서 조금 늦게 생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RV 아웃프로 트랙의 특징, 전형적인 특징을 모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오패식 VT,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게 이 RVOT VT인데 기저심 질환이 없고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에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예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분들은 대부분 치료를 급성기 때 이제 아데노신을 준다든지 또는 베타 차단제를 IV로 준다든지 또는 베라파밀만 줘도 터미네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VT가 왔을 때 보통 젊은 분에서 왔는데 이제 혈압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IV를 주는 것만으로도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뭐 RVOT VT 중에서도 혈압이 떨어지거나 그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하신 분에선 반드시 이제 카디오 버전이나 디피브릴레이션을 해야 되지만 이런 RVOT VT 젊은 분에서 오시는 분들에서 바이탈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카디오 버전까지 안 가고 아데노신 또는 베타 차단제 IV나 베라파밀만 주어도 터미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극도자 절제술을 통해서 이후에 재발률을 거의 90% 이상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PSVT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시술을 통해서 완치도 가능하고 만약에 시술이 좀 겁난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베타 차단제나 베라파밀, 딜티아젬 같은 거를 피오로 드시면서 조절하는 것도 가능한 비교적 양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플로우 트랙의 그 심전도 감별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KG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에서 RV 아웃플로우 트랙이 아까 여기쯤에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꾸로 레프트 벤트리클에서 아웃플로우 트랙은 이쪽에 있겠죠. 근데 심장의 위치를 본다면 두 개의 아웃플로우 트랙이 인페리어 리드 2, 3의 AVF에서 보았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다가오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인페리어 리드에서는 이제 포지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시그널이 내려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아웃플로우 트랙이 되니까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벡터의 V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페리어 엑시스가 된다. 그래서 2, 3 AVF는 포지티브가 되고 AVR, AVL에서는 벡터가 멀어지기 때문에 AVR과 AVL에서는 네거티브 벡터를 나타낸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또 하나 이제 심장을 다른 절편으로 나눠보면 이제 앞쪽에 가장 앞쪽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RV 아웃플로우 트랙이 있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레프트 에이트리움, 레프트 아웃플로우 트랙이 있고 가장 뒤쪽으로 마이트럴 밸브 이쪽으로 순서대로 됩니다. 그런데 V1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쪽에다가 패치를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V1 리드를 가지고 보았을 때 이 RV 아웃플로우 트랙에서 나오는 VT인 경우에는 LBBB 패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R웨이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즉 RV 아웃플로우 트랙의 포스테리어 월이라든지 에오틱 밸브의 커습 라이트 코로너리 커습과 레프트 코로너리 커습 그 다음에 마이트럴 밸브의 애뉴러스 이런 쪽으로 갈수록 R웨이브가 점점 도드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이제 V1 리드에서 R웨이브가 없이 LBB 패턴이 있을수록 RVOT, VT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V1 리드에서 R웨이브가 점점점 높아질수록 LV 아웃플로우 트랙 또는 레프트 벤트리클의 VT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V1 리드를 항상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별 포인트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페리어 엑시스에서 보인다. 그래서 2, 3 AVF는 포지티브, AVR, AVL은 네거티브 이런 형상을 나타나게 되고 트랜지션은 이제 RV 아웃플로우 트랙인 경우에는 트랜지션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V3 또는 V4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만약에 V2 정도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LV 아웃플로우 트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RV 아웃플로우 트랙이나 LV 아웃플로우 트랙이나 그 아웃플로우 트랙 자체가 septum 쪽에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VT에 비해서는 QRS 위드스가 좀 내로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V 아웃플로우 트랙이 LV 아웃플로우 트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QRS 위드스가 좁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V1이나 V2에서 노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으면 이제 LV 아웃프로 트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장 슬라이드로 감별을 하는데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처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이런 심전도를 가지고 젊은 분이 오셨어요. 근데 과거력상 아무 문제가 없으셨고, 그래서 심전도를 판별한다고 했을 때 물론 헤모다이나미컬리 언스테이블 하다면 카디오 버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RV 아웃프로 트랙 VT를 감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줄을 한번 거보시면 V1 리드에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네거티브죠. LBB 패턴이고 R웨이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트랜지션이 2 네거티브, 3 네거티브인데 V4에서 포지티브가 됐죠. 트랜지션이 V3, 4에서 트랜지션이 되고 있어요. 레이트 트랜지션이 된다. 그러면 이것도 RV 아웃프로 트랙 VT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 3 AVF를 한번 볼게요. 2, 3 AVF를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포지티브가 나왔죠, 전부. 그러니까 inferior axis가 될 것이고요. 또 AVR, AVL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네거티브가 됐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VT, inferior axis, late transition, V1, LBB 패턴인데 AVR의 그 R 웨이브가 거의 없는 V1의 LBB 패턴이다. 그럼 이것은 전형적인 RV 아웃프로 트랙 VT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보통 이제 뭐 카디오 버전 이런 거 없이 일단 IV 아데노신이라든지 베타 블로커 또는 베라파밀 등으로 좀 기다려 보면서 터미네이션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